여러분은 인화 3색도 중에 뭘 더 좋아하는 파인지? 전 사실 인화가 제일 더 좋아요. 저는 3색도. 이유가 있다면 혹시 제 깔이에요. 중요하죠. 네. 전 저를 되게 약간 괴롭게 하는 그런 극을 좋아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그 퀴어를 이야기하는 극이 잘 없으니까 좀 이제 퀴어 당사자로서 좋아하는 배우들이 퀴어의 이야기를 하고 뭔가 이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좋아서 3색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대학로 뮤지컬 중에서 여성 퀴어극은 없었다고. 맞아요. 3색도가 단 한 처음이라. 번도 없어요. 네. 퀴어극이라고 하면은 이를테면은 어떤 사회적 압박 혹은 소위 말하는 퀴어톤 프라이드처럼 지금 올라오고 있는 프라이드처럼 네. 납작하게 말하는 혁명?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저는 퀴어극이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연극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뮤지컬로 여성 퀴어 이야기가 올라온 건 3색도가 처음이다.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인화가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자극적인 극이잖아요. 그쵸. 처음 봤을 때는 인화가 굉장히 저한테 취향이 맞았어요. 근데 요즘 인화랑 3색도를 같이 보다 보니까 3색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인화는 조금 감각적인 극이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극이면 3색도는 메시지가 중요한 극이잖아요. 그래서 인화는 한 번 봤을 때 자극이 확 들어오지만 3색도는 다시 또 생각을 거듭해보면서 점점 그 메시지가 나에게 와닿고 은유나 그런 것들이 와닿으면서 점점 좋아지는 그게 아닌가. 요즘은 3색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인화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던 건데 왜 이 두 작품을 같이 올릴 수밖에 없었는가. 숨길 수밖에 없었던 욕망. 이제 3색도도 똑같이 내 욕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데 이제 이거는 아예 더 과거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여성의 성욕 그리고 동성을 향한 성욕에 대한 얘기를 해서 둘 다 결국에는 우리 배제되어 왔던 욕구들이야. 너네 이거 이제 너네한테 던져줄 거야. 너네 이 욕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심지어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동성의 또 여성의 성욕. 근데 아직도 여성의 성욕은 여전히 금기시 되고 있고 동성 성욕도 더 금기시 되는 부분인데 참 이 논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게 씁쓸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인화와 3색도가 결국에는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결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창작진의 의도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둘 다 약간 어떤 금기시되어 있던 걸 논의할 수 있는 선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게 제작진의 의도 아닐까? 어떤 욕망을 가진 두 여성이 그 욕망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풀어내고 어떻게 수용받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그려내는 것 같아서 같이 올라와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제 이상 성욕 이야기를 끝내고 정상 성욕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 씬이 불러온 어떤 파장들이 3색도가 가진 그런 매력들을 조금 가린 게 아닌가, 의도치 않게 가린 게 아닌가 저도 싶어서 그게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네, 참 좋은 극인데 볼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게 그 씬은 정말 필요한 씬이에요. 이 맞아요. 극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그 넣을 씬 있어야 수밖에 돼. 없는 있어야 돼. 씬이에요. 근데 문제는 연극을 자주 본 사람들한테 3색도를 안 쳤을 때는 별로 반응이 그렇게 막 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히 상업 뮤지컬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러한 있는 씬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걸 간과했다고. 그래서 첫 공 후기 보고서 바로 피드백 바로 들어갔다고. 그때가 진짜 사람들이 그쵸. 올라온 후기를 보는데 네. 뭘 했다고? 뭘 했다고 하면서 진짜 정성엄청 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초반에 세 씬이 다 20분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이후에 장면이 진행되는데 내가 못 따라가요. 앞에 것만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근데 원래 그런 장면이 뇌에 오래 남으니까. 보통 그 뮤지컬에서 쓰는 문법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은유적이고. 뭐 옷을 좀 벗다가 조명을 끈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른 그 극들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결국 조절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태랑 소쌍이 처음에 만나는 씬은 거의 처음이랑 지금이랑 같고 상태에만 조정이 됐거든요. 태가 그 소쌍이랑 단지를 상상 속에서 떠올리는 그 씬도 총처시랑 지금이랑 거의 같다고 저는 그래요? 기억을 하는데 네. 상태가 너무 셌어요. 향이 허윤의 배우가 여성 배우가 연기를 한다고 하지만 남성 캐릭터라서 맞아. 남녀 간의 정사신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씬을 못 봐서 3색도 볼 때는 사실 그 씬을 조금
힘들어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소리만 그쵸. 소리가 강하지 않으니까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공태는 정말 소리가 소리가 소리와 그 모션과 아니 그러니까 저 촌차 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 극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따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적이고 솔직히 지금 보면 삼색도 눈물 나요. 맞아요. 저 네. 처음 볼 때부터 울었어요. 근데 그때 촌차 때는 너무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솔직히 뭔 이야기인지 이해조차 못하고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원작 읽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그 장면을 왜 넣었냐도 약간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해돼요. 저는 이해돼요. 근데 저는 어떤 그러니까 정확히- 태의 정사씬이나 이런 네, 것들에 네,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네, 삼색도라는 그걸 처음 봤을 때 되게 태의 중심적으로 봤거든요. 태가 어떤 과정으로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과정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가 그 태를 중심적으로 보면 너무 잘 보이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결국 얻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게 외로움으로 다시 다가오고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인물들한테 이해를 받아주면서 점차 자기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죠. 한 인간이 자아를 찾아가는 흐름에서요. 결국에는 그 사랑을 주는 방법으로 맨 처음 배웠던 게 향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어떤 신체 접촉으로밖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 그러지 않고도 사랑을 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 삼색도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난 사랑이 너무 좋아. 사랑이라는 게 결국 삼색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랑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요. 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게 하는지 그게 잘 드러나는데 그게 결코 혼자서는 설 수 없고 여러 사람들이 도움이 있어야지만 마지막에 결국 태희가 코끼리한테 손을 뻗을 수 있는 것처럼 맞아요. 코끼리를 바라보는 그 태희들의 표정을 볼 때 정말 그 영혼이 약간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그 홍련 작곡가님 네,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비트 있는 것들이 또 극에서 넘버로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넘버를 들어섰을 때 어떤 그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게 그 씻긴 곳의 네. 대명사였던 홍면. 네, 그니까요. 그게 좀 좋은 거는 사랑이 막 위대하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안 했잖아요. 유족에서. 그러니까 태희라는 인물이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굉장히 다면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임찬민 배우님 태희는 그런 사랑을 하는 태희의 조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것 같고 전하영 배우님 태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지만 열려있기 때문에 아픈 모두에게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지만 그걸 약간 주고받는 방식을 잘 몰라서 아픈 사람이고 임찬민 배우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랑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줘야 될지를 모르겠고 근데 안에 안고 있는 사랑은 너무 크고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찬민 배우님의 코어는 혁명이에요. 늘 혁명이 있어요. 근데 하영 배우님의 코어는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삼색도에서도 너무 보이는 게 찬민 배우님의 태에는 내 이런 상황을 너무 절실히 알고 분노하는 느낌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해요. 괴물과 괴물과 복숭아에서 복숭아에서. 완전 화내죠. 그 1열 8번에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 진짜 여기까지 오신다니까. 맞아요. 삼색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혁명의 코어가 있고 분노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표면적으로 보는 태의 모습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자기중심적인 여자아이 같은 느낌이고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을 찬민 배우님한테서 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모습이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저는 소상 배우들이 정말 큰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거는 저는 혜주 배우님이 그렇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떴을 때 책을 읽고 갔는데 이걸 혜주 이랬단 배우님이 말이에요. 그런데 딱 첫 권을 보는데 납득이 바로 너무 잘한다. 근데 와 소상 보면서 와 진짜 배우란 뭘까? 진짜. 영미 배우님도 그렇고 배우란 뭘까? 이 생각 그러니까. 진짜. 혜주 배우님 저음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맞아요. 정말 그 극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요. 다른 태희 배우님이라든가 뭐 단지 배우님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화음이 정말 너무 조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져가지고 삼색도는 넘버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아. 넘버가 너무 네. 좋아요. 진짜 좋아. 그건 좋아하는 넘버 얘기하는 거. 내돌이 너의 발에 부딪혔어. 진짜 너무 좋죠. 그 삼색도라는 그게 퀴어통의 정수. 같이 죽자고?
같이 죽어달라고. 걸어주고 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머리 통에 내 세상이 넓어져서 내가 외로워졌대잖아.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 아. 역설적으로 내가 넓어졌으니까 외로워졌다는 그 표현이 너무 그러니까 좋잖아요. 네. 저는 내 삶을 내버려뒀는데 그걸 다시 그게 부딪혀서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굴려보겠다는 맞아. 그것도 너무 좋은. 그러니까 죽음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삶을 내버려놨는데 내가 이 삶을 다시 죽고 나서야 아 죽는다는 게 뭔지. 이게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이 뭐나 죽어도 뭐 딱히 뭐난 걱정할 사람도 없고 약간 이런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서야 죽음이 두려워졌다는 맞아요. 이게 내 맞아. 죽음도 두려워졌는데 내가 죽고 난 후에 남겨진 너도 걱정이 된다. 맞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 맞아. 그게 또 내은이라는 시체를 봤었던 그니까. 단지를 이제 그래서 또 보게 될까봐 두렵다고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하는데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무섭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 돌이 내 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장 자체가 되게 저는 처음에 보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보통은 반대로 말하지 그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와서 네가 내 삶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내 삶이 너한테 부딪힌 거잖아. 삼색도는 그런 언어 유희를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사를 정말 아름답게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장난도 너무 잘 치고. 맞아요. 그 외양이 우리 왜 왕에게 위트 있어. 그 넘버 정말 좋아해요. 맞아, 사람들이 진짜. 약간 전기수처럼 맞아요. 또 영미 배우님은 판을 또 하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되게 그죠. 전기수가 맞아. 생각나는 말들도 딱 그 넘버가 많았는데 생각 본 사람들이면 딱 고하라면 고 해야죠. 딱 그거 보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넘버. 조선 아이돌. 저는 빛의 노래 립. 제가 사실 근데 제목만 들어서 아, 잘 맨 마지막 넘버요. 넘버. 그 저기 아, 코끼리가부터 코끼리가. 시작하는 넘버. 왜냐면 저는 그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따라랑 하고 울리면서 그 코끼리 발소리가 쿵쿵 하면서 나오는 게 심장을 너무 쿵쿵 울리는데 그 박자감에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제가 찾아봤었을 때는 종묘제례학에서 일부 가사를 따왔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가사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거기에 맞물리고 그리고 내음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왜냐면 되게 리프라이즈라서. 맞아요. 리프라이즈라서 사실 내은이도 함께 했었다. 맞아요. 코끼리님 여기 계셨군요. 코끼리님 혼자 계셨군요. 거기가 그 장면 하나만 보러 산책도를 들어도 충분하다. 오프닝과 엔딩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잘 정말. 짰어요. 손을 뻗었을 때 처음엔 떨어졌지만 나중에 닿을 수 있었던 건 내은이가 한 명 더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태랑 코끼리가 같은 그걸로 쓰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처님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꿈도 코끼리 꿈이었고 근데 코끼리가 어떻게 보면 내은이랑 단지를 찢어놓은 범인이잖아요.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단지 입장에서는 사실 코끼리가 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은이 입장에서도 코끼리가 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은이는 코끼리를 마지막까지 사랑했잖아요. 그런 내은이의 마음까지 태희한테 전해졌기 때문에 결국 태희가 결국엔 코끼리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역사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코끼리가 태종대에 들어왔고 그 코끼리가 사람을 밟아 죽였고 유배를 갔다 왔고 그리고 창덕궁에 살았고 이것도 실제 역사고 그 소쌍이라는 궁녀와 문종의 마지막 중전 그 당시엔 후궁이었고 나중에 중전이 된 권승휘의 몸종인 단지도 실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태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폐빈봉씨도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소쌍을 좋아해서 그 궁에서 쫓겨난 사람이고 이 내은이라는 실제로 궁녀가 훔쳐가지고. 왕의 보물을 훔쳐서 내시 손생에게 선물했던 것도 세종대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네. 그래서 그 일들을 모두 이제 엮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냈다라는 게 저는 꽤 재밌더라고요. 흥미롭고 제일 좋아하시는 어. 거. 저는 사실 한 가지의 새빛깔 좋아해요. 정말 진짜 좋아. 이 극이 왜 삼색도인지를 맞아요. 보여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 붉은빛, 분홍빛, 흰빛의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모여서 어우러지는 그런 넘버잖아요. 다른 빛깔의 세 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삼색도다를 딱 보여주는 넘버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좋아하고 괴물과 복숭아 그거를 할 때 그냥 숨이 약간 이렇게 되는 보컬 차력쇼를 하는 넘버 흔히 진짜 네. 보컬 맞아. 차렸어. 그리고 네 명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뭐 사랑하는 내아가야 뭐 짐승이니 괴물이니 뭐 이러는 그런 거 자체가 뭔가 좋았어요. 되게. 이게 테일이 돌면서 압박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세 사람이 해주는 얘기 중에 나쁜 얘기는 없잖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네. 내아가라고 하고 동글동글 복숭아라고 해주는데 테일은 그 그걸 다 가운데에서 괴물이다. 혼자 나는 괴물이다라고 네. 외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끼리 약간 아. 왜냐하면 그 너무
너무 정말 속상해. 맞아. 속상 배우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굉장히 잘 보여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영미 배우님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는 걸 보면서 아, 너무 전기수 갖고 정말 좋다, 재밌다. 또 가사도 다 미트 있고 해서 이 맞아, 부분 맞아.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 그리고 태희랑 향 넘버. 저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막 얇은 얼음을 하는 마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저는 네. 그 넘버 딱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이 공간배의 궁이잖아요. 지배 권력과 피지배층이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는 공간에서 그 피지배급에 있는 소쌍과 단지도 얇은 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아슬아슬하게 삶을 연장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지배계급에 있는 태와 향도 자신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그 궁에서 답답하게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확 와닿았어요. 넘버 얘기 조금 더 하고 넘어가면 네. 나는 사랑했네. 또 정말 너무 좋죠. 우리는 모두를 사랑했네 하니까 나는 모두를 사랑하진 않았어. 그럼 어쩌라는 그럼 거야. 어쩌라는 거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초반에 그 사람을 사랑했네로 시작을 하잖아요. 음. 거기서 코끼리를 떠올리는 게 너무 어, 슬픈 거야. 맞아요. 내은이는 코끼리를 사랑했고 코끼리도 코끼리도 내은이를 내은이를 사랑하실 사랑하는 거예요. 단지도 내은이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과로는 각자 자기 마음에 차는 대로 빈칸을 넣자는 넣는 거니까. 거예요. 그 대사도 너무 좋지 않아요? 영원히 사랑할 수 없으면 영혼을 사랑하자. 사랑했겠네. 이게 진짜 네. 너무 그 거기가 진짜 울려요. 어쩌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인가 사랑인가 보다. 그 넘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쩌면 우리는 연인이 아니라 인연인가 보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진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맞아요. 그 넘버들이 그리고 소상마다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그것도 재밌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어쩌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인가 보다. 언젠가 마마께서 하시던 말씀 뭐 이상할 것도 없어. 사람 사랑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 사랑 사람을 영미 배우님은 되게 또박또박 사람 사랑 사람 이렇게 또박또박 이제 구분이 딱 되도록 발음을 하고 혜주 배우님은 되게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 사랑 사람 이렇게 이러면서 참 메시지 중에 가장 와닿는 거? 와닿는다기보다는 참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건 역시 아까 나왔던 여성들 간의 퀴어니스를 굉장히 그죠. 딥하게 다룬 것. 네, 사랑 이야기도 사랑 이야기지만 사실 소쌍이 넘버를 보면 가슴 두 짝 다 떼놓고 온 것 같다. 불알 두 짝 다 떼놓고 온 것 같다. 저는 여기서 약간 좀 더 젠더 퀴어적인 맞아, 맥락 맞아. 좀 있기는 맞아. 했거든요. 그래서 성원 뮤지컬이 젠더 퀴어 맥락까지 담아낼 시도를 했다고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서 그래서 퀴어니스를 굉장히 대면적으로 담아내려고 했던 노력이 좀 엿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삼색도가 갖고 있는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메시지였어요. 네. 퀴어도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살아있다. 약간 그죠. 네, 그런 의미를 좀 왜냐면 가진 것 이게 같아요. 지향성에 관한 논의는 많이 돼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정체성에 관한 얘기는 여전히 이해시키길 요구하는 영역이라서 맞아요. 네. 아무튼 저는 그런 맥락까지 담아내려고 했다는 데점은 삼색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게 퀴어가 아닌 사람들은 대체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은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코끼리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막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 극에서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마마도 코끼리도 괴물이 아니야 그죠. 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리고 또 그게 여성으로서의 위치도 있고 여성으로서의 궁 안에서의 위치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으로서의 위치 음. 그리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왕의 며느리 될 음. 몸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 위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성이 다른 거에 대해서 거기서 케이가 느끼는 어떤 괴리감, 괴로움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에 코끼리한테 닿음으로써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그게 너무 좋은 메시지고 너무 따뜻한 메시지고 또 뭐 그런 것들이 관객들이 가지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 메시지가 아닐까 그걸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네앰플은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작품들을 많이 올리고 그냥 음. 페미니즘 뮤지컬 시작 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욕하지만 얘네 없으면 우리 망해. 제발 근데 딱 인화 선택도 솔직히 그냥 바로 얘네가 무슨 결심을 했다. 론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앰플이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를 정말 많이 던지지만 주 작품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페미니즘적인데 그 삼색도에서는 아예 페미니즘적인 대사를 아예 막 엄청 그냥 때려 부어버리니까
내가 바로 되게 일도했어. 약간 이런 느낌의 정말 도전을 많이 했다는 생각도 하고 맞아. 많은 여성들이 나를 정의할 때 타인에 빗대서 나를 정의하게 되거든요. 되게 수동적으로. 누군가의 맞아요. 딸, 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그런 지점을 아예 콱 박아버리는 게 너무 아프고 하지만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좋아. 네. 음. 그 작가님이 하셨던 말이긴 했는데 태희라는 인물이 아무한테도 이해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희를 사랑해주는 걸 보고 작가님 자체도 막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 30도라는 극을 보고 태희라는 인물을 정말 사랑하게 됐거든요.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네, 그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우리 태의 단지 얘기도 아예 안 했구나. 태희 단지 태희 얘기하면서 단지를 폴리아모니 같이 태희 하는 단지를 거는 성의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성의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성의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네. 저는 성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삼색도가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 간의 사랑도 나오고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삼색도가 앞서 말한 듯이 태희라는 사람이 큰 사랑을 품고 있는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신체 접촉밖에 몰라서 그래서 단지와의 스킨십 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원작에 그 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넣은 것 같거든요. 성의적이다. 네, 왜냐면은 태희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이 많은 속성, 그게 꼭 한 사람과만 사랑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초에 극 중에서도 향이랑도 사랑하고 향도 사랑하고 그리고 태희를 외롭게 만드는 건 결국 태희의 퀴어니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희가 가장 외로웠던 건 나는 한 명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아이고. 한 명만 사랑하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더더욱 더 외롭지 않았을까? 그래서 단지도 소싸도 사랑해서 마침내 나는 다 사랑할 수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서 저 저는 이거 완전 폴리라고 그럴게요.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단지한테 입 맞추는 그 장면도 정말 그 장면에서 태희는 사랑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정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지가 태희의 영혼을 가여했을 것 같아요. 태희에게서 내은이를 받잖아요. 가여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의적인 뭐 그런 사랑인지 잘 모르겠는데 폴리아모리적인 사랑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태희도 단지를 가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단지가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웃고 싶을 때 웃을 수 없는 인물이었잖아요. 맞아. 근데 태희가 그걸 이제 키스를 하고 이제 포옹을 해주면서 이제 내 앞에서는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되고 웃고 싶을 때 웃어라라고 하는 것이 단지를 가여해서 연민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지 않나. 그렇게 되면 둘이 폴리아모리적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대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소상과도 다르고 세상과도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것과도 다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외로웠던 건데 왜냐면 나랑 닮은 동료가 없잖아요. 이나랑 약간 같은 계열로 가는 건데 이나는 나랑 같은 동료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미적인 감각이 나의 다른 자아로서 발현된 거인 거고 태희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내가 다르다. 그러나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결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랑에는 그러니까 연민이 사랑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사랑에는 연민이란 감정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음. 저도요. 왜냐면 소쌍도 태희와 단지 둘 모두에게 연민을 느꼈을 거거든요. 맞아. 삼색도에서 그려지는 뭔가 성애적인 장면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태희의 사랑, 네, 태희가 맞아요. 사랑을 하는, 태희가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떤 자연스러운 것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상대에게 내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절실히 느껴져요. 맞아요. 전하고 싶은데 그게 닿지 않았을 때 사실 제일 외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권순이 얘기하면서 바닥치면서 괴물과 복숭아 들어가기 그 직전에 태희가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가여워 보이는 거예요. 소쌍이랑 단지 그 상상신에서도 이제 태희 너무 불쌍해. 맞아요. 유일하게 내 사랑을 받아주던 소쌍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니까 다른 상대가. 사실 근데 거기는 웃겨가지고 특히 영미변이 너무 웃기게 하잖아요. 영미변은 완전 댄디하잖아. 맞아요. 여기는 완전 마초고. 여긴 강동원이에요. 같이 머리 쓸어 올려도 여긴 강동원이고 저긴 유승용이고. 근데 저는 솔직히 저 반대편에서 단지면이 완전 새침하게. 태희가 단지는 저런 여자일 거야라고 상상하는 건데 맞아. 상상이 너무
소쌍은 저러내고 반지는 저러내고 앙큼한 되게 실이라 너무 좋아. 맞아. 진짜 너무 약간 환기도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 궁금한 거. 네. 그 향과 태에 이제 정사씬이 있는데 거기서 소쌍이 등장을 하잖아요. 소쌍이 등장해서 계속 이제 태한테 말을 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약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소쌍이 향 그림자에 항상 위치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소상이 그런 서포트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거를 뒤에서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림자에 가둔 것 같아요. 네. 소쌍이 아마 전날 밤에 알려줬을 것이고 네, 우리 함께 맞아요. 했을 것이고 맞아요. 태는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몸은 향과 함께 하고 있지만 약간 정신은 소쌍한테 가 있는 이런 느낌. 그냥- 왜 태는 그런 소쌍을 상상했는가? 약간 이제 근데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않을까요? 그 행위. 오프 더 레코드로. 네. 예은이 코끼리를 사랑했고. 가엾고 사랑이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기 좋게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게서 거기서 왜 단지가 보기 좋게 무너졌다고 얘기를 했는지도 알 것 같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잖아요. 그 계란이었지만 난 계란으로서 바위에 부딪혀서 장렬하게 깨져봤어. 그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인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저희가 그 문법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네. 이 문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하다못해 우리 같은 오타쿠도 지금 테일런즈가 왜 키스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 문법이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왜 갑자기 폴리아모리를 하는 거지라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코끼리가 갑자기 왜 나와? 그래서 코끼리는 왜 나온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네.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사실 좀 맞아. 친절하게 가져오면 저는 마음이 조금 아프겠지만 태의 단지 음. 부분만큼은 조금 더 디벨롭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는 앞으로 네버엔딩 플레이가 계속해서 인디 뮤지컬을 올리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제 스케줄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앞으로 올릴 극들이 인디라면 조금 더 창작자들의 관객과의 대화 같은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인나 삼색도를 보면서 저는 정말 나는 창작자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다 맞아요. 했는데 물론 배우들에서도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창작자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다른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극을 더 사랑하고 좀 더 봐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인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스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SNS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삼색도 같은 경우는 약간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얘기할 공간이 너무 필요했어요. 맞아요. 입에서 입으로. 근데 문제는 공연 시간이 그렇게 되다 보니 나와도 친구들이랑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시간 너무 필요했고 너무 좋아요. 저는 보통 혼자 극 보러 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극 얘기하는 게 정말 거의 처음이다시피 한데 이렇게 같이 비슷한 시각을 가진 그리고 조금 다른 쪽 시선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대화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덕톡 너무 좋아요. 저는 20몇 번째 봤는데 그 다음에 보면 완전 새로운 극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대화를 하면서 몰랐던 것들도 엄청 많았고 맞아. 그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뮤지컬과 오페라라는 수업을 듣는데요. 거기 과제가 뮤지컬 그 후기? 약간 그런 건데 인화로 쓰려고 했었는데 뭔가 오늘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 좋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도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딥하게 이야기하기는 또 쉽지가 않은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여물라운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즐거웠고 앞으로도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